경기가 끝난 지 한참 지났으나 아직까지 이강인 퇴장에 대한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시안컵 독점 중계로 들떠있던 TV조선 중계진부터 쿠팡플레이 중계진까지 모두들 이강인의 퇴장 당했을 때 이강인이 안 보인다. 언제 퇴장 당했는지 모르겠다. 아까 경고를 받아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한 것이란다 등 답답한 중계로 축구 팬들의 분노가 들끓기도 했습니다. 최근 외신으로부터 이강인 선수가 경고를 받았던 장면이 드러났고 어떻게 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며 팬들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을 앞두고 비공개 평가전에 좋은 모습을 보이며 축구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9일 카타르 도하의 아레르살 스타디움에서 열린 비공개 평가전에서 요르단의 6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심지어 한 골 실점은 후반 42분 막판에 나온 실점이라 거의 무실점 경기로 완전히 경기를 지배한 일본이었습니다. 현재 쿠보와 미토마가 뛰지 못하는 부상 상황이나 명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4강전부터는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쿠보와 미토마가 없이도 일본은 이미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일본과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시안컵 우승으로 이러한 점이 부각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소년 때부터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팀을 만들어온 일본이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상대로라면 결승에서 일본을 만날 것으로 예측받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팬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축구 통계 매체 옵타의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옵타는 10일 SNS에 공개한 국가별 아시안컵 우승 확률에서 우승 후보로 일본을 꼽았습니다. 슈퍼컴퓨터로 예측한 일본의 우승 확률은 24.6%입니다. 그 다음이 한국으로 한국 우승 확률은 14.3%였습니다. 3위는 11.2%의 이란이 차지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사이트들도 12일 개막하는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에서 일본이 우승할 확률이 가장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전망대로 우승은 일본이 하게 될까요? 아니면 판타스틱4가 있고 무려 손흥민 보유국인 우리나라가 하게 될까요?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을 노리는 한국 대표팀을 향해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이 뜻밖의 충격 보도를 하며 축구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팬들은 수긍하는 여론이 짙은 것 같은데요. 특히 독일에서는 예전부터 주장하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을 보유한 한국은 좋은 팀입니다. 다만 감독이 문제인데요. 외신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1월 12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막하는 2023 AFC 아시안컵에 출격해 무려 64년 만에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2조에 속한 한국은 15일 바레인전을 시작으로 요르단, 말레이시아와 차례로 조별 예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한국은 1956년 1회 대회와 1960년 2회 대회에서 연속 우승에 성공했으나 이후 64년 동안 준우승만 4번 하며 우승과 인연이 없습니다. 유독 불운한 장면이 많아 아시안컵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2024년은 한국의 아시아 왕좌 탈환 최적기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6일 이라크와 평가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평가전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먼저 얼굴을 때리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던 선수가 경기 직후 개념 없는 행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화제입니다. 이강인 선수를 마킹하면서 실력이 안 되니 화가 날 법도 한데 그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선 절대 안 되죠. 먼저 선빵을 날려놓고 헐리우드 액션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선수로 인해 국내 축구 팬들이 무척이나 화가 났었는데요. 이 25번의 선수가 이름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무명의 25번 선수가 경기 직후 한 행동으로 인해 다시금 국내 팬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흥민 선수가 확실하게 대처한 것 같은데요. 웃으며 한 소리한 것뿐 아니라 25번 선수의 개념 없는 행동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강인에게 선빵을 날렸던 선수가 염치도 없이 눈치도 없이 개념도 없는 게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 선수에게 유니폼 교환을 요청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2번씩이나 유니폼을 배까지 들어올리면서 교환하자고 요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거절하는 모습이었고 이후 웃으며 무슨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마도 이강인 선수에게 먼저 거칠고 폭력적인 모습을 했던 점을 언급했을 것 같습니다. 25번의 이강인 선수에게 선빵을 날렸던 선수가 개념이 아주 없는 선수였던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는데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확실하게 정신을 차리게끔
유니폼 교환을 거절한 것이 정말 잘한 행동 같습니다. 웬만하면 유니폼 교환을 거절할 리 없고 서로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리스펙해주는데요. 당연히 우리 손흥민 선수는 막내 형이 그렇게 당했는데 잘해줄 리 없죠. 아주 잘했습니다. 여기에 오른쪽에서 뛰던 이강인이 계속해서 왼쪽에 25번 이라크 선수와 부딪히며 감정적인 소모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현란한 이강인의 드리블에 이라크 선수들이 멘붕과 심리적 충격을 많이 받으며 경기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강인의 탈압박과 팬텀 드리블로 농락하는 것뿐 아니라 힐킥 패스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모습에 무척이나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선수들은 이강인 선수가 경기장에서 감정 표현을 잘하는 선수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이강인의 심기를 건드리기 위해 위험 상황임에도 볼을 이지저리 움직이며 시간을 끌고 이강인을 화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장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강하게 태클이 들어갔고 심판이 정확하게 보고 경고를 줬습니다. 물론 위험지역이 아니라서 경고를 주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태클이 조금 깊었고 이라크 선수의 헐리우드 액션도 한몫했습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두 번째 경고 누적 장면이 나오게 되어 결국 이강인 선수가 퇴장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경고 누적 장면은 이라크 선수도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는 것이 정상인데 이미 중동의 편파 판정이 심하고 심판의 자질이 의심되는 몇몇의 오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선 경기가 아니었으니 이제 중동의 편파 판정과 계속해서 이강인 선수를 건드릴 것이기에 예방주사를 잘 맞았다고 생각하고 이강인 선수가 적절하게 잘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종료 후 곧바로 친선전이었는데 이렇게까지 거칠게 했던 점에 대해 웃으며 피드백하는 것처럼 보였고 상대 선수는 미안하다는 듯 손흥민 선수의 등을 터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계를 통해 알 수 있었듯이 깡패 축구를 시전하며 거칠어진 운동장 분위기였으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이를 잘 중재하기 위해 웃으며 적절히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 선수도 수긍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심으로 얼룩진 경기 속에서 리더의 품격,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진짜 본선에서는 얼굴 박치기로 먼저 폭력적 행동을 한 선수에게 적절하게 레드카드가 바로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또한 조규성 선수의 슈팅이 이라크 수비수의 손에 맞았으나 페널티킥을 불지 않았던 점, 손흥민 선수의 발을 골키퍼가 확실하게 터치했으나 또 다시 페널티킥을 불지 않았던 점 등 수많은 오심이 이었는데요. 부디 친선 경기였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시안컵 본선부터는 상대의 거친 심리전을 조심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질이 의심되는 심판의 오심에 잘 대처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부디 부상 없이 우리 선수들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